안녕하십니까. 월간조선 박희선입니다. 월간조선 최우석입니다. 오늘은 이제 방송 촬영하는 스튜디오가 좀 다르다는 걸 느끼실 겁니다. 원래 저희가 찍는 데에서 다른 부서가 회의를 하고 있어서 여기서 이제 월간조선이 회의를 하고 있는 회의실에서 이제 좀 방송을 찍는데요. 아무래도 밖에 사람들도 막 왔다 갔다 거리고 하니까 좀 목소리가 그 기존 스튜디오보다 좀 작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도 워낙 뭐 목소리가 크니까. 오늘은 무슨 얘기를 해볼 거냐면요. 그 국민의힘 대표 선호도 조사 결과 유승민 전 의원이 1등을 한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2등이 막 이준석 씨인가 막 그럴 거예요. 그런 여론조사들이 언론에 요즘에 꽤 나오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한번 이 여론조사가 도대체 뭐냐? 왜 이런 결과가 나오냐?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박 기자랑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여론조사 내용이 지난 주말에 나왔습니다. 주말에 네. 연휴 때 나온 건데 네. 연휴 때 뭐 다른 거 조사하면 되지 뭐 하려고 이거를 꼭 굳이 조사를 했을까 이런 의문이 들긴 하는데 네. 여론조사 업체 코리아 리서치라는 이 업체가 있습니다. 여기서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 선호도 조사를 했는데 네. 거기에서 유승민 전 의원이 아주 압도적인 지지율을 기록하면서 1위를 했다. 일단 여기서부터 어떻습니까? 느낌이. 그러니까 유승민 전 의원이 압도적으로 1등을 했다는 여론조사를 되게 오랜만에 처음인 것 같아요. 어제 1등은 해봤습니까 이 사람이? 아주 과거에 뭐 아주 과거에 아니 자기 그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말고 그러고 난 다음에 뭐 없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게 과연 우리가 지금 현재 이 땅을 발을 딛고 있는 이 현실 세계 네. 현실 세계 네. 여기에 과연 기반을 둔 여론조사 결과인가 이거에 의심이 드는 겁니다. 웬만한 거는 의심이 들지도 않는데 이게 대체 무슨 결과냐. 아니 사람들은 유승민이 지금 뭐 하고 있는지도 잘 관심도 없고 심지어 유승민이라는 그 이름 자체도 잊어버린 지가 오래됐는데 네. 갑자기 뜬금없이 어떻게 이 사람이 아니 지금 언론 매체에 등장하는 한동훈, 홍준표, 오세훈 이런 사람이면 또 모르겠으나 네. 어디서 갑자기 유승민 전 의원이 튀어나와가지고 1위를 하냐 그겁니다. 근데 유승민 전 의원이 이렇게 인기가 많은 분인지 몰랐어요. 이렇게 인기가 많았다면은 저번 경기도지사 경선에서 승리를 해서 국민의힘이 경기도지사 선거까지 이기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거기서 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경선에서. 초선 네. 김은혜 네. 지금 청와대 대통령실 홍보수석 네. 한테 졌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대구에서 몇 선 했습니까? 이 사람이 5선 했습니까? 4선 4선. 했습니까? 네. 대구에서만 4선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얼마나 그동안에 편하게 정치를 해왔던 겁니까? 근데 또 누구 덕에 편하게 정치를 해왔습니까? 대구에서 누구 공천 사실상 누구 공천 받아서 했습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네.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이 사람은 아니 뭐 그러고 나서 웃긴 게 2020년 총선 때는 자기가 희생하면서 불출마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왜 자기가 그 희생하는 겁니까? 어차피 나가도 안 되는 거를. 그리고 2020년 미래통합당 그 만들기 전에 네. 이 사람이 새로운 보수당인가 했는데 네. 새로운 보수당 한 달 정도 떴다 방식으로 한 달 정도 이준석, 유승민, 오신환, 하태경 이런 사람들이 만든 당입니다. 거의 네. 떴다 방인데 그때 이제 유승민 전 의원이 대구에 내려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네. 나는 대구에서 정치를 시작했다. 그리고 대구에서 끝까지 하겠다. 이렇게 합니다. 네. 총선을 앞두고 그러면 누구나 다 저 사람이 나와도 떨어질 거지만 어쨌든 형식적으로는 대구에서 출마를 한 번 더 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돌연 미래통합당 되고 나서 난 모든 걸 희생하고 나는 백의종군하고 난 다 내려놓겠다 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이거 공감합니까? 백의종군이라고?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 이 과정을 좀 들어보면 그때 뭐 유승민 전 의원 쪽 계보 그리고 저 안철수 의원 쪽 계보 이렇게 다 합쳐서 하나로 총선을 치르면 이길 수 있다. 뭐 이런 공감대가 있었어요. 총선을 앞두고. 네? 근데 어찌됐든 그렇게 합치긴 했는데 그 공천 자체가 되게 이상했잖아요. 이 사람이 황교안때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그쵸? 미래통합당 분홍색 할 때. 그때 불출마를 선언한 거예요. 그리고 자꾸 얘기가 딴 데로 새는데 미래통합당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불출마 선언했습니다. 나는 지분 요구 절대 안 한다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합당을 하고 나서 집 밖에 나갔겠지만 당에 전혀 모습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아무런 정치적 발언도 하지 않습니다. 네. 한 거의 40일 가까이. 네. 근데 그때 한참 공천 작업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 유승민 전 의원의 행동을 뭐라고 사람들이 해석했느냐. 저거 완전히 무슨 단식 투쟁하듯이 자기 계파들 공천 주려고 네. 압박 주려고 네. 저러고 있다. 네. 당에
합당을 했으면 그리고 총선 앞두고 있으면 이 정도 되는 중진이라고 한다면 자기 목소리를 내면서 당의 지지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활동을 해야 되는데 아무런 활동을 안 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자기 계파가 다 공천 받으니까 아까 보시면 이 사람하고 새로운 보수당 바른미래당 시절에 변혁이라고 있었습니다. 변혁, 뭐 변화와 혁신인가 뭔가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새로운 보수당 만들었지 않습니까? 이 새로운 보수당에 참여했던 사람들 명단을 보니까 한 18명인가 있습니다. 근데 유승민계가 미래통합당에서 16명이 공천을 받았습니다. 와, 다 받았네요. 이준석 뭐 포함해가지고 그러니까 결국은 지 계파를 다 공천 받은 겁니다. 물론 거기에 유승민 의원이 얼마나 기여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기여를 했겠죠. 네, 어쨌든 그런 식으로 자기 식구들은 챙겼는지 안 챙겼는지 모르겠으나 이 사람이 그것 말고 정치적으로 뭔 그렇게 뛰어난 업적을 남겼고 대중적으로 뭐 그렇게 뛰어난 면모로 보였길래 이 사람이 돌연 갑자기 지금 이 시점에서 지지율 1위를 기록할 수가 있느냐 그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하다못해 대선 때 윤석열 후보 손이라도 한번 잡아줬습니까? 뭐 막판에 뭐 제일 마지막 날 한번 뭐 지원 유세하지 않았나요? 응? 금시초문인데 나왔습니다. 네, 지원 유세를 한번 했죠. 한 번 했어요, 한 번. 저도 그게 궁금해서 찾아봤는데 뭐 했다고 치고 네. 뭐 아니 그러니까 뭐 한 번 뭐 홍준표 시장도 했잖아요. 홍준표 시장은 그래도 여러 차례 했습니다. 네. 네. 그리고 보면은 7일, 8일 MBC가 의뢰했습니다. MBC가 의뢰해서 코리아 리서치라는 업체가 전국 성인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유승민 전 의원의 지지율이 23.6%. 네. 그 다음에 안철수 의원이 그거의 한 절반 정도 되는 12.3%. 네. 그리고 이준석 씨. 이준석 씨가 11.8%.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하고 비슷하고. 네. 유승민 의원이 이 두 사람 합친 것만큼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그겁니다. 네. 어마어마한 지지율이네요. 여론조사상은. 근데 이게 참 어이가 없는 게 그 뒷부분입니다. 요것만 놓고 보면 저게 뭔 소리야? 저게 뭔 소리 하고 싶은데 이겁니다. 국민의힘 지지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네. 국민의힘 지지자를 대상으로 아니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를 뽑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국민의힘 당원과 국민의힘에 관심 있는 그 지지자들 아닙니까? 네. 일반 여론조사 경선에 참여한 사람들이 과연 누구겠습니까? 역선택을 한 사람들 말고 그렇죠, 그렇죠. 조직적으로 음모 이런 어떤 다른 정당의 후보 선출 과정을 방해하기 위한 일종의 업무 방해를 하기 위해서 하는 애들 말고 국민의힘 지지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더니 같은 주제로 나경원 24.7%. 그러니까 이거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입니다. 그다음에 안철수 17.3%, 이준석 11.7%. 그러니까 보시면은 국민의힘 지지자를 대상으로 조사했을 경우에 나경원 전 의원이 압도적이고 안철수 의원은 조금 늘었습니다. 포인트가. 그 이준석은 거의 비슷하고 그다음에 유승민 아까 23.6%를 기록했던 유승민 전 의원은 8.4%로 뚝 떨어집니다. 그러면 이 말은 뭔 말입니까? 전체 그냥 아무나 다 골라 잡아서 전국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조사했을 때 유승민 의원이 압도적인 지지를 기록했다가 여기서는 국민의힘 지지층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8몇 %만 기록했다는 것은 역선택이다. 역선택일 가능성이 높은 거죠.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이 혹은 국민의힘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이 뭐 하려고 국민의힘 대표가 누가 됐으면 좋겠다고 그런 얘기를 합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 사람이 대표가 되겠다고 됐으면 좋겠다고 굳이 왜 얘기를 합니까? 안 그렇습니까? 저 사람이 대표가 되면 내가 지지한 정당에 가장 유리하겠구나. 이런 생각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 이 사람이 되면 국민의힘이 쪼개지겠구나. 실제로 그런 역사가 있었고 그러니까요. 실제로 대통령을 탄핵시켰잖아요. 2015년도에 배신의 정치라 그러니까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김무성, 유승민, 비박계가 난리를 치고 물론 친박이 잘했다는 거 아닙니다. 그렇죠. 박근혜 전 대통령을 제가 뭐 잘했다고 평가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지금 이준석 씨 하는 행동도 똑같은 게 그 당 내에서 어떤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당 내에서 문제가 있고 어떤 그런 게 있다고 한다면 거기서 해결하는 게 정치인들의 일단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그 정당인의 자세죠. 그게 정치적으로 해결하고 정무적으로 해결하는 그런 능력도 하나도 없는 자들이 나 중진이요, 나 당 대표 이러고 앉아 있으니 그리고 뭔 일만 생기면 일도 생기지 않았는데 이렇게 언론 매체, 방송에, 라디오에 뽀로로 이렇게 뛰어나와가지고 어쩌고 저쩌세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핵관 이러고 앉아 있고 이게 과연 정치인의 자세입니까? 이게 과연 주요 당직, 당의 요직을 맡은 자들의 행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이죠. 오늘이 며칠입니까? 오늘 14일자 조선일보의 그 선우정 논설위원이 쓴 사설 칼럼을 보셨죠? 굉장히 속 시원했는데, 그러니까
이준석, 그러니까 이 주제가 이준석은 실제 내부 총질을 했다. 네. 했잖아요.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네. 권성동 이제 네. 원내대표한테 그런 네. 문자를 보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저는 그것도 너무 좀 너무 가다듬고 네. 너무 좀 이렇게 그러니까 윤 뭐? 대통령이 네. 예우를 한 거예요. 이준석 씨는 네. 내부 총질이 아니라 거의 난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난사. 네. 표적 없이 그냥 막 휘 갈기는 거 있지 않습니까?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대선 기간에 이준석 씨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향해서 어떤 유효한 공격을 한 게 하나라도. 왜냐면 이준석 씨가 원체 말을 많이 하는 스타일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네. 말을 많이 해서 사람을 지치게 하는 사람 아닙니까? 네. 그리고 지금 현재 윤석열 뭐 윤핵관 어쩌고 저쩌고 윤핵관 호소인 엄청 말을 쏟아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대선 기간에 그 긴 기간 동안에 이재명 후보를 그래 공격했다고 한다면 기억나는 거 단 하나도 있을 거 아닙니까? 없죠. 저랑 박희석 기자가 훨씬 많이 공격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많이 검증을 한 거죠. 이게 이준석 씨를 포함한 그리고 이준석 씨가 정치적 멘토, 정치 철학을 공유하고 한다고 거리낌 없이 밝혔던 유승민 전 의원 이런 사람들 소위 이 유승민계가 항상 이 똑같은 행태를 보이는 게 뭐냐? 이런 행태를 보이고 당 내부 분란을 자꾸 조장을 하는지 아니면 거기에 자기들이 가해자인지 피해자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거를 이용해가지고 항상 당을 쪼갤라 그러고 결국에는 이 다른 당 지지자들의 어떤 이 역선택에 힘입어가지고 마치 자기들이 여론의 힘을 여론을 등에 업은 것처럼 행세를 하려고 하고 이런 어떤 오해를 자초하는 행동들을 지금 계속 하고 있고 그게 하나의 사례가 바로 이거다. 어떻게 갑자기 뜬금없이 국민의힘 대표의 유승민 전 의원이 등장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사람이 도대체 이 당을 위해서 뭘 했습니까? 이 당 예전에 한나라당 아닙니다. 새누리당 아닙니다. 네. 분명히 탄핵 때 한번 뒤집어 엎어지고 그 이후에 소위 말하는 우파 성향의 국민들이 그 다음에 기존의 새누리당 당원들이 재건, 복원을 한 당입니다. 그 당의 대표를 어떻게 그 당을 무너뜨렸던 이 유승민 전 의원이라는 자가 대표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자를 지지한다고 하는 자들이 국민의힘 지지층이 아닌데 그럼 뭡니까 이게? 그러니까 그 이제 요 말로 하면은 정리가 쉬울 것 같은데 지난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유승민 후보의 득표율이 그러니까 당원 여론조사 이렇게 합치지 않습니까? 7.47%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유승민이라는 사람을 여러분들이 언제 아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유승민이라는 사람은 전국적으로 그나마 좀 알려지게 된 거는 분명히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대신의 정치라고 한 이후부터 알려진 거고 어쩌면 그걸 이용했을 수도 있습니다. 네. 피해자 코스프레 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얼마 안 됐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정치 경력에 비해서 우리 국민들한테 알려진 거는. 그리고 그 알려진 이후에 이 사람이 대체 뭘 했습니까 여러분들? 이 사람이 대체 왜 당대표를 해야 됩니까?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 이 사람은 분명히 예전에도 그런 얘기 했습니다. 자기는 국회의원도 했고 나한테 남은 건 대권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대권밖에 남은 게 없다고 한 사람이 2020년 총선 앞두고에 대구에 내려가서 내 정치인 대구에서 계속 할 거다 이런 얘기를 왜 하며 그 다음에 이번에 경기지사 경선에 왜 나갑니까? 대권밖에 안 나오는 사람이. 그러니까 이 시시각각 시시때때로 말이 바뀌고 항상 소속 정당이 바뀌고 이런 사람이 어떻게 지금 집권 여당의 대표 자격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이런 기사를 썼더니 어떤 사람이 이제 원래 댓글도 잘 안 달리는데 우리 사이트에 이런 댓글을 올렸습니다. 저보고 이제 한심하다. 한심하다 해가지고 한심하기 짝이 없는 수준의 기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잘렸습니다만 그러니까 다른 당 사람들이 유승민을 지지하는 거는 유승민이 그나마 그 중에서 정상이기 때문에 그런다 이런 취지를 했는데 아니 아까 얘기했다시피 다른 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뭐 하려고 딱 그 국민의힘 잘 되라고 유승민 지지합니까? 국민의힘 못 되라고 지지하고 그나마 자기들하고 성향이 비슷한 것 같으니까 유승민을 지지하는 거지. 그러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성향과 비슷한 사람이 어떻게 국민의힘 당 대표가 되겠습니까? 국민의힘의 정강 정책과 강령 여기에 부합하는 사람입니까? 이 유승민이라는 사람이?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의 당원들이 압도적으로 이재명 대표를 밀어주지 않았습니까? 정과 사범인데 그러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결정에 아무도 누가 토를 안 달잖아요. 아니 원래 당 대표는 그 당의 주인들이 저 사람이 대표했으면 좋겠다 해서 밀어주는 사람이 대표가 되는 겁니다. 네? 근데 여기 여론조사 1등 나왔다고 막 왁자지껄 하고 막 대서특필되고 하는데
유승민 전 의원이 이 국민의힘을 위해서 뭐를 했냐는 게 박 기자의 지적이잖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여론조사에는 네. 분명히 이런 걸 이용해가지고 우리 국민을 갖다가 선동하려고 하는 세력들이 네.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음. 그러니까 이런 여론조사 결과를 액면 그대로 믿으면 안 된다. 그렇죠. 한 번만 파고 들어가면 이런 어떤 진상이 그대로 네. 드러난다. 그리고 지금 이준석 씨가 자꾸 어떤 여론조사 결과를 이렇게 인용을 하면서 마치 네. 자기가 아무런 현재 상황에 아무런 책임이 없고 마치 그 누가 잘못했다는 식으로 주장을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것도 다음 시간에 한번 파헤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뭐 새로운 스튜디오에서 찍었는데 이 새로운 데사니까 지금 말이 잘 안 나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뭐 저는 뭐 똑같은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